바이오가 아주 뭐죠? 틈새를 뚫고 반도체가 흔들릴 때 아주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제약 바이오 과거와는 지금 완전히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신약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좀 뭔가 3대 기술 트렌드가 좀 글로벌화 돼가지고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겁니까? 요즘에는 워낙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플랫폼에 대한 입증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라서 3대 기술이라고 하면은 뭐 딱 세 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가 이제 비만 쪽 관련된 플랫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AI도 가장 계약이나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과거 2022년부터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에 있었던 게 ADC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C라고 하면 항체 약물 접합제를 뜻하고요. ADC 관련된 계약들은 매년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3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RNA나 BBB 뭐 이런 플랫폼 기반의 기술들은 요즘 바이오에 있어서 정말 기술 이전 거래나 인수합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3대 기술 트렌드 여기에서 각각 좀 리딩을 하고 있는 리더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디들이 있을까요? 우선 ADC의 경우에는 단연 리가켄바이오가 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가켄바이오는 이미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이력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가 트롭2 타겟의 ADC 얀센의 기술 이전한 트롭2 ADC인데요. 이 LCB84라는 파이프라인의 옵션 계약 행사가 내년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뭐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옵션 계약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리아켄바이오는 추가적으로 2,600억 원 정도의 현금이 유입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계약이 결국에는 플랫폼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ADC 쪽에서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도 여러 건 체결을 했고 임상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리가켄바이오가 대장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만 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즘 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비만에서 단연 요즘 가장 핫한 기업은 D&D 파마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D&D 파마텍은 파트너사인 메세라가 화이자에 인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대형 제약사가 인수를 할 정도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D&D 파마텍의 가치도 그때 많이 올라갔는데 화이자가 인수를 했다라고만 해서 이게 각광을 받았던 것보다는 화이자와 노보 노디스크가 메세라를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 쟁탈전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노보 노디스크라는 글로벌 비만 대장 중 한 곳이 화이자라는 다른 대형 빅파마와 인수 가격을 올리면서 인수 경쟁까지 한 기업이 메세라고 메세라의 D&D 파마텍의 비만 치료제 6종이 기술 이전된 상황이기에 아무래도 D&D 파마텍이 비만 대장일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 쪽에서는 제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은 프로티나인데요. AI라고 하면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AI 바이오, AI 헬스케어 하면은 뭘 뜻하나요? 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물론 과거에는 AI 진단 쪽 기업들이 각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AI 신약 개발 그러니까 뭐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걸 분석해서 좋은 후보 물질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물질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 아니면 AI를 활용해서 특정 데이터 같은 걸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AI 기반의 모니터링,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한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올해 거의 10배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네요. 네,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는 과거 진단 기업들보다 훨씬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적자폭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바이오 쪽에서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고 분석도 하는 프로티나가 저는 대장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단 그 선입관이 AI 바이오 기업 하면은 뭔가 아직도 돈을 못 벌고 맞아요. 네, 되게 그 위험해 보이는 적자가 이 수년째. 근데 지금 그 가운데서도 흑자전을 좀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대형주로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AI 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흑자 전환을 하나둘 하기 시작했거나 흑자 전환을 앞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AI 기반의 장기 재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로킷 헬스케어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고 3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3분기에는 기대치 대비 거의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AI 모니터링의 왕좌를 지키게 되었고요. 이렇게 AI 기반의 기업들이 흑자 전환을 하나둘 시작했고 결국에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나 분석 쪽을 하고 있는 프로티나나 뭐 3빌리언 이런 기업들도 내년에는 다 분기 흑자 전환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AI도 이제 돈을 버는 시대가 왔고 AI 중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이제는 잘 되고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AI 버블론이 요즘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AI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국에는 1, 2년 내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결국에는 그 맞아요. 실적이 좀 가시화돼야 맞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가다가 그래서 이제 얼마나 벌어? 실적 시즌 되면 맞습니다. 그때 가서 확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서도 좀 세 가지 정도 압축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뭐 AI 쪽을 네. 여쭤보신 거라면 그 시가총액이 좀 큰 거 1조 이상? 1조 근처. 이상. 1조 이상의 AI 바이오 기업이 또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죠. 아. 많지 않고요. 그나마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 AI 기업으로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가장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도 최근에 1조 원을 달성했고요. 프로티나는 아직 1조 원 언더지만 우리나라 국책과제 뭐 300억 원짜리 이상의 선정이 될 정도로 나라에서 좀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 진단 기업 중 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루닛도 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루닛 같은 경우에 적자폭이 좀 커지고 있기는 해서 과거에 회사 측에서 강조를 했었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기업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그렇죠. 그게 선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 그 기업의 가치는 나중에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인가이기 때문에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프로티나나 뭐 로킷 헬스케어,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오히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7년, 8년 전서부터 그 창업가 유석환 대표님. 네, 유석환 대표님 그 3D 프린팅 네네. 업으로 그 창업해가지고 하던 그 과정에서부터 만나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우리 여러 번 나와가지고 그래요? 신약 개발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셨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야 이름처럼 그냥 날아가네요. 맞아요. 사람들이 요즘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로킷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사실 적자를 벗어났음에도 2분기에 벗어났음에도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게 미국 진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미국 공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각광을 받고 해외 기업들과의 그런 협업이 좀 기대되면서 요즘 주가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바이오도 정말 꿈에 투자하는 맞아요. 산업 같아요. 그 창업 과정을 쭉 봤던 맞아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과정이 정말 험난했거든요. 맞아요. 그 대표님이 한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이 이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맞아요. 되게 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참 대단하네요. 근데 그 요즘 보니까 네. 과거와는 좀 다르게
요즘은 정말 이 바이오주 가운데서도 좀 이 등치가 크고 말씀하신 플랫폼이라든가 뭔가 더 이렇게 좀 대형화된 기업들에 더 관심과 이 주가가 쏠리는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도 사람들이 그냥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사자 이러는 것처럼 바이오 쪽에서도 대형주들은 이미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컨펌을 해줬잖아요. 네. 이 기술 괜찮다라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오히려 주가 상승폭이 더 가파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걸 한 번 더 증명해 준 게 ABL 바이오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한두 건 이미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 이후에도 글로벌 대형 제약사 빅파마와 한두 번 더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렇게 3대 플랫폼 대장이라고 했었고요. 네.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기업들은 D&D 파마텍, 에이프릴 바이오가 또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래도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건 말씀하신 D&D 파마텍 같은데 맞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200억 뭐 투자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뜨는 것 같은데요. 뭐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뭐 투자 그 저기 뭐 어디죠? 일라이릴리에서 그 ABL 바이오입니다. 착각했군요. ABL 바이오가 일라일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3.8조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틀 뒤에 지분 투자 2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라일릴리가 글로벌 1위 빅파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건 전략적 파트너십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 하면은 추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계약의 확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 10조 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D&D 파마텍 요즘 아주 핫한데 12월 달에 뭐 좀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게 있나요? 12월에는 D&D 파마텍의 비만 치료제 6종을 기술 이전해간 메세라, 이제는 뭐 화이자의 자회사인 거겠죠. 메세라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들의 임상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갖고 있고, D&D 파마텍의 오랄링크라는 경구용 플랫폼을 접목시킨 치료제라서 이번에 연말 경구용 비만 치료제들의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온다면요, D&D 파마텍의 오랄링크 플랫폼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업사이드가 한 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뇌질환 치료제 쪽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이 원래는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던 회사였어요.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를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GLP-1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GLP-1을 기반으로 파킨슨 치료제를 개발하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뭐 GLP-1이 비만 쪽에서 워낙 핫하니까 비만 쪽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뇌질환 쪽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하냐? 아닙니다. 퍼스트 바이오와 공동 개발 중인 것도 하나 있고, 자체적으로 진행했었던 GLP-1 타겟의 뇌질환 치료제도 보유 중인데, 뇌질환 치료제 쪽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요즘 다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메시 치료제인 DD01은 이미 24주 데이터에서 많은 개선 효과를 확인을 했고, 내년 초 48주 이후에 어느 정도 간 섬유화가 확인이 된다면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주말간 나온 뉴스인데요. 자회사들의 이벤트가 정말 많아요. 자회사로는 이제 방사성의약품 개발사, 아니면 AI 기반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주말간 나온 내용은요,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이슬기 대표님께서 계셨었는데, 존스홉킨스 의대 브레인뱅크에서 축적한 세계 최대 뇌 빅데이터가 AI를 만나서 이제는 뇌질환의 비밀을 풀어내는 걸 추진하고 있다. 엔비디아 협의도 논의 중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교수는 결국에 이슬기 D&D 파마텍 대표님과 의대 교수 시절부터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했었던 분이고, 은사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기반의 부분도 이제는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근 주가 상승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